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데이터 마이닝 이론 및 응용 수업에서 장애인 이동권 제고를 위한 콜택시 이용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지구시스템과학과 박슬빈입니다. 저는 정보통계학과 최한빈입니다. 저는 응용통계학과 송유진입니다. 저는 사회학과 김현지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하였고, 이를 타 학우들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영상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권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저하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저상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에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 관련 뉴스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수행했고 지도 시각화를 통해 실황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치 변수들을 활용하여 대기시간 예측 모델링과 수요 예측 모델링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콜택시 최적 증차 대수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상버스 교체 우선 노선 선정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모델링 결과는 장애인 복지 및 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관기관의 정책적인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후에 변수를 보다 더 추가를 하고 지역적인 범위를 넓힌다면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이동권 제고를 위한 콜택시 이용 편의 증진 방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회혁신 역량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김현지, 박슬빈, 최한빈, 그리고 발표자 송유진입니다. 저희 팀은 데이터 마이닝 이론 및 응용 과목을 수강하고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반벌론을 학습하였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콜택시 시스템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 방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사회적 배경, 기존 연구 분석 및 방향성 논의, 데이터셋 및 활용한 방법론, 그리고 결론 및 추후 방향 제안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즉 전작년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 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20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아직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동권이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은 단순 이동의 불편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의 다른 기본권 또한 침해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교통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아직도 서울 시내 21곳의 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의미하는 이력 1동선 목표 시점도 2차례나 밀렸으며 결과적으로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20년 넘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1년에 5년 뒤인 2016년까지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41.5%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도입률은 22.3%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5년 동안 저상버스로의 전환율은 전국 평균 6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지자체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 이상의 콜택시 형태나 셔틀버스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만 합니다. 2016년 특별교통수단 전국 평균 보급률은 103.3%로 목표치를 채웠지만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광역 5개 지자체에는 도입 기준이 미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대수를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법정 대수가 적정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저상버스로의 교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장애인 콜택시 등차가 가장 시급한 서울 내 구를 선정해야 한다면 과연 어떠한 변수를 고려하여 지정해야 할지. 두 번째로, 저상버스 시스템에서 설정된 목표에 비해 저상버스 등차가 미진한 상황일 때를 가정하여 장애인이 콜택시를 많이 부르는 지점들의 노드를 찾아 저상버스 교체 우선 노선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교통수단의 편의성과 관련하여 민원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콜택시 대기시간 등의 문제를 데이터 마이닝 측면의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이 세 가지의 리서치 퀘션을 설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자 다양한 문헌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성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역적 도출을 시도하였으며 외출에 관한 설문조사 데이터로 회귀 분석을 진행했지만 설문조사가 매우 주관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분석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이동 문제이며 저상버스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부산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일반화하기에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현황 빅데이터 분석 연구에서는 장애인 콜택시의 배차 시스템과 배차 지연 시간 법정 보유 대수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설문 데이터가 적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고객 대기 시간 감소를 위한 자동 배차 알고리즘 및 최적 차량 공급 제한 연구에서는 고객 대기 시간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 최적화 배차 알고리즘을 개발했지만 2014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료에 뒤떨어지고 사회적 배제 정도에 대한 인식에 주관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위와 같은 논문 리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성 저하는 그들의 사회적 배제 정도에 부적인 영향관계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도와 권리 신장을 위해서 교통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상버스나 콜택시 등의 체계에서 구조적 결함보다는 배차 간격, 개체수 등의 운영 시스템 관련 불만이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존 연구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의 주관적인 자기평가를 통해 불편함의 정도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반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교통량 수치, 장애인 거주의 분포, 대중교통 이용 양상 및 복지시설의 개수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화하기에는 대체적으로 표본의 개수가 부족하다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사 및 댓글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LDA와 워드클라우드를 진행하여 많은 표본으로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 이동권 인식 및 문제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외부 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타당성 있는 개선 방안 도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개선 방안은 추후 장애인 복지 및 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의 정책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하철 승하차 인원 데이터로 지도 시각화를 해본 결과 종로구 그리고 중구는 승하차 인원이 다른 구 대비 승하차 인원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강북구와 성북구는 다른 구 대비 승하차 인원이 적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복지시설 지도 시각화 결과에서는 노원구와 송파구의 복지시설이 다른 구 대비 많았으며 금천구와 용산구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했습니다. 구별 장애인 인구의 경우 강서구, 노원구, 그리고 은평구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비해 광진구 및 금천구에는 장애인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콜택시 차고지의 경우 영동부구, 그리고 노원구 등의 구에는 3개가, 그리고 중구, 강남구 등의 구에는 1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뉴스의 본문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및 토픽 모델링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1월과 2월 그리고 3월로 뉴스를 시기별로 나누어 좌측과 같은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해 본 결과 1, 2월에 비해 3월에는 이준석, 인수위,
등의 정치적 용어의 등장 비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스 본문 데이터를 활용해 토픽 모델링 기법 중 하나인 LDA 기법을 활용하여 장애인 이동권 시위 관련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LDA 토픽의 수는 코히어런스 기준 0.7로 설정하여 최종 토픽 수는 7개로 결정했습니다. LDA 분석 결과 토픽 1번에서는 전체 토픽들 중 28.2%로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토픽 간 원의 위치를 통해서 1번, 3번, 5번, 6번은 비교적 유사성을 띠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7개 토픽의 주요 단어 및 해당 단어를 통한 토픽 라벨링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 5, 6, 그리고 2번 토픽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시위 및 장애인 교통수단 관련 대책이 토픽의 주요 단어였고, 4번 그리고 7번 토픽의 경우 대통령 및 대선 후보 공약이 토픽의 주요 단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민원 텍스트 데이터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텍스트 시각화해본 결과 대기시간, 배차, 도착, 운행 등의 키워드가 다수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배차 간격이나 대기시간과 같은 콜택시 배정 시간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수요 예측 모델링과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운행 차량 증차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량 데이터에서 발견된 결측지는 해당 교통지점의 해당 날짜에 평균 교통량으로 대체했습니다. 지점의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치구별로 나타낸 이후 일자별로 각 자치구에서 제일 교통량이 높은 지점의 데이터만을 남겨 활용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교통량 측정 지점이 없기 때문에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와 같은 인근 지역의 평균을 통해 결측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승하차 데이터의 경우 지하철역을 주소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별로 나타내었고, 구별로 역의 승하차 인구를 합산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측 모델링을 위한 전반적인 전처리 과정입니다. 대기시간 예측 모델링의 경우에는 승차 건수, 교통량, 승하차, 차량 운행, 접수권, 탑승권, 평균 요금, 평균 승차거리, 휴일 여부로 예측을 위한 독립변수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승차 건수, 교통량, 승하차는 일자별 합계로 차량 운행, 접수권, 탑승권, 평균 대기시간, 평균 요금과 평균 승차거리는 일자별 평균으로 어그리게이트를 수행했습니다. 차량 운행 건수를 10대부터 60대까지 10대씩 증차를 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증차 대수를 찾고자 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의 경우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스케일링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예측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셋 전처리 과정입니다. 해당 모델링에서는 시설수, 인구수, 교통량, 승하차, 차량 운행, 그리고 휴일 여부를 예측을 위한 독립변수로 활용했습니다. 시군구 컬럼의 경우 유니큐 값이 25개이기 때문에 라벨 인코딩을 진행할 경우 변수 간의 차이가 수치적인 차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었고, 원하드 인코딩을 할 경우에는 변수가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각 구별 특성이 되는 다른 컬럼들이 충분히 존재했고, 실제로 라벨 인코딩을 한 모델과 시군구 컬럼을 제거한 모델링 결과를 비교했을 때 성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했기 때문에 해당 변수는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 또한 전처리는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스케일링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셋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교통량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프로펫을 이용해 교통량을 예측하여 데이터셋을 완성한 뒤 승차 건수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프로펫은 시계열 사이클론 모델 API를 따르는 페이스북이 만든 시계열 예측 라이브러리로 정확도가 높고 빠르며 파라미터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모델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펫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예측 값을 파란색으로, 실제 값을 검정색 점으로 나타내본 결과 1월부터 3월까지 실제 데이터와의 예측 값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통해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고 디폴트 상태로 돌렸음에도 패턴을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의 교통량을 예측해본 결과 1월에서 6월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을 확인했고, 교통량 예측값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가장 높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장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R제곱 스코어가 0.45로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예측값을 데이터셋에 활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처리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대기시간 예측 모델링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K폴드를 통해 모델링을 수행하고 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K를 10으로 설정하고 평가지표인 RMSE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설정하여 비교해 본 결과 가장 성능이 좋았던 4개의 모델을 선택하여 앙상블 기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LGBM을 랜덤 그리드로 이터레이션 10만큼 RMSE를 기준으로 최적화시킨 단일 모델이 평가지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대기시간 예측 모델링의 최종 모델로 LGBM을 선정하였습니다. LGBM을 통해 10대부터 60대까지 10대씩 각각 증차시킨 경우의 대기시간을 예측해본 결과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았습니다. 예산 등의 이유로 무조건적인 증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증차 대수를 찾고자 했고, 그 결과 50대를 증차한 경우와 60대를 증차한 경우의 대기시간 차이값이 가장 적게 나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증차 대수로 50대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승차 건수 수요 예측 모델링의 경우 모델 고도화를 위해 보팅과 스태킹을 수행해 보았고, 그 결과 캣부스트, LGBM, 엑시부스트 모델을 RMSE 기준으로 튜닝한 모델을 기반으로 스태킹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2022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데이터를 테스트셋으로 하여 예측을 해본 결과 왼쪽 그래프와 같이 회귀가 잘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측 성능 또한 0.927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프로펫으로 예측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로 승차 건수를 예측해본 결과 일변 승차 건수는 노원구, 강서구, 서대문구 순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장애인 인구수가 많으며 장애인 친화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해 가장 높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 예측구로 선정됐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승차 건수가 많은 노원구와 강서구를 중심으로 콜택시 증차와 저상버스 5선 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 가장 높은 일별 승차 건수를 보인 노원구, 강서구에 대하여 현재 저상버스 운행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해당 분석에서는 카카오지도 API를 사용하여 노원구 및 강서구의 정류소명, 좌표 기준, 도로명 주소를 추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운행 중인 버스 중 저상버스 운행 비율은 45%로 확인되었으나 강서구를 지나는 전체 버스 노선 중 11%의 노선이 저상버스가 아예 운행되고 있지 않음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노원구의 경우 현재 운행 중인 버스 중에 저상버스의 운영 비율이 62.4%로 확인되었으나 총 버스 노선 중 45%의 노선이 저상버스가 아예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와 노원구에 대하여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버스 노선에 우선적으로 저상버스를 교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추후 국내 배리어 프리의 방향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해외의 장애인 이동권 복지 시스템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독일의 경우 모든 교통수단에서의 배리어 프리를 구현해 나가 교통 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하철과 버스 의자를 접이식으로 설치하여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콜택시를 구분짓지 않고 일반 택시도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운영하여 누구든 필요할 때 길가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신차를 뽑을 때에 휠체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해외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해외 교통강국의 경우에는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시간 예측 모델링 결과 콜택시를 50대 증차하는 것이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 수요 예측 모델링의 결과 노원구와 강서구가 가장 수요가 높은 지역임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을 바탕으로
저상버스 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기존 연구가 개인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지표에 의존했다면 해당 연구에서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변수들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집니다. 또한 단순 분석 결과만 도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존의 행정적인 자료와 대조해 보다 더 객관적인 정보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간이 서울로만 한정되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의 경우 장애의 종류가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성, 시각, 청각, 지체 등 이러한 장애의 분류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애인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와 도로 상황과 같은 매번 달라지는 변수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더욱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를 진행할 때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